안녕하세요. 소잉봉봉 미신공방입니다. 오늘은 직선받기로 만들 수 있는 패브릭 소품 티매트 만들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티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단, 접착솜, 그리고 토션 레이스가 필요합니다. 원단은 지금 12에 12cm로 한 장, 두 장 준비했고요. 접착솜은 이온스 접착솜 12에 12cm로 준비해 주었고요. 토션 레이스는 폭은 보니까 1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길이는 4.5cm 정도? 요거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편한 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겉감 원단 요 안쪽에다가 이 접착솜을 다림질을 해서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다리미를 사용하실 때는 반짝이는 부분을 내가 붙이려고 하는 원단 뒷면에 이렇게 포개 놓고 다리미질을 해주시면 돼요. 다리미질 하실 때는 스팀을 조금 먹여가면서 하시면 더 잘 접착이 된답니다. 다리미로 이렇게 겉감에 이온스 접착솜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이 됐어요. 준비했던 이 토션 레이스를 장식으로 넣어줄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반으로 접으시면 되고 한쪽 면에다가 장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요때 토션 레이스 붙이는 위치를 잘 생각하셔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티매트 만드는 거는 사방에 시접이 1cm씩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접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토션 레이스를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위에서부터 한 칸 1cm 되는 부분은 박아서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션 레이스를 너무 위쪽으로 붙이게 되면 토션 레이스가 같이 박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접을 1cm씩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접 1cm 그리고 윗부분에 여유 1cm에서 총 2cm를 남겨놓고 토션 레이스를 고정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시침핀 꽂아주시고 고정하실 때는 요 끝쪽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박아주시면 토션 레이스가 고정이 됩니다. 박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으실 때는 이렇게 노루발 밑으로 넣어주시고 노루발을 내려주시고 노루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 시침핀을 빼주실 거예요. 그 다음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자 되돌아받기 버튼을 눌러서 왔다 갔다 해서 고정해 주실 거예요. 다시 노루발 올리고 실 당겨서 실 잘라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션 레이스가 박혔어요. 자, 토션 레이스를 박아 왔어요. 이 상태에서 다른 원단 하나를 이렇게 포개서 놓으실 건데 원단 겉이랑 원단 겉이 만나도록 이렇게 포개 주실 거예요. 포개 주시고 완성선을 그려줄 건데요. 미싱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완성선 그리지 않으시고 노루발 옆선에 맞춰서 박으시다거나 심판에 붙어 있는 자를 이용해서 완성선을 그리지 않고 완성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완성선을 그려주고 하시는 게 훨씬 완성도를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접은 1cm로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럼 여기 자에서 이렇게 1cm 그려주시고 또 자에서
1cm 그려주시고 좌에서 1cm 모두 이렇게 1cm씩 그려 주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창구멍을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창구멍 표시를 깜빡하시면 나도 모르게 구멍까지 다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구멍을 이렇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박지 않을 것이다 하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안 박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완성선 그린 선을 따라서 박아 주실 건데 왔다 갔다 쭉 박아서 요 꼭지점 부분에서 꺾어서 박아 주시고 쭉 박아서 꼭지점 부분에서 꺾어 박아 주시고 꼭지점 부분에서 꺾어 박아 주시고 꼭지점 부분에서 꺾어 박아 주시고 왔다 갔다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박으시면 박다가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을 다 그렸으면 시침핀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시침핀은 이렇게 원단의 끝과 끝을 맞춰서 고정을 하시면 돼요. 이때요 시침핀 머리가 바깥 방향을 향하도록 해주시면 박으시면서 빼시기가 훨씬 좋답니다.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노루발 밑쪽으로 밀어 넣으시고 중심을 잘 맞춰 주세요. 그 다음에 노루발 내리시고 내가 시작한 위치에 맞게끔 바늘을 내려주세요. 그 다음 첫 시작은 항상 되돌아받기를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갑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지점이 요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는데 이 땀수랑 이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땀 간격이랑 그럴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돌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 쓸 수가 없어. 아직 나는 페달 조절이 안 돼서 쓸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꼭지점에 가기 전에 멈춰서 손으로 요 폴리를 돌려가지고 폴리를 앞쪽으로 돌려서 바느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때 제일 중요한 거 그냥 넘어가 버릴 뻔했네. 요때 요 바늘은 꼭지점 부분에 이렇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노루발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만 바꾸고 그 다음 노루발 내리고 다시 출발할 거예요. 이렇게 박아야 꼭지점 부분이 예쁘게 모양이 잡힌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보세요. 두세 땀 전에 쓰세요. 그 다음 폴리를 앞으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앞으로 돌려서 내가 원하는 꼭지점까지 바늘이 안으로 보세요. 쑥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노루발 들고 원단 돌리시고 또 다시 페달을 밟아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침핀 근처에 가면 시침핀을 꼭 빼주세요. 자, 폴리를 돌려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간 후에 노루발을 살짝 들어서 다시 출발. 뭐 내가 밟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꼭지점까지 맞출 수 있다 그럼 그냥 밟아서 가주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은 그러시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폴리를 살살 돌려서 꼭지점을 맞추신다는 거. 자, 됐어요. 그럼 노루발 들고 원단 빼고 자, 이렇게 박았어요. 그러면 다시 창구멍만 빼고 이렇게 다 박았어요.
자, 이제 시접 정리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뒤집게 되면 시접이 두껍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접 정리를 꼭 하시고 난 다음에 창구멍으로 뒤집으실 거예요. 이때 모서리 부분은 항상 다른 작품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은 사선으로 잘라 주실 거예요. 보시면 박음선보다 2, 3mm 남겨놓고 잘랐어요. 다른 모서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을 예쁘게 내려고 너무 가까이 또 자르면 구멍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너무 멀리 자르면 원단끼리 뭉쳐서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시접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작은 소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접이 굳이 넓게 남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접은 요거 한 반 정도로 잘라 줄게요. 얘도 반 정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구멍 있는 부분은 반 정도로 잘라주시면 나중에 창구멍 정리하실 때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까지는 아니고 한 0.7 정도 남기시고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도 나는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에 접착솜까지 잘라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요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에서 그냥 뒤집어도 되지만 그냥 뒤집게 되면 여기 끝에 창구멍 마무리할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시접 부분을 맞춰서 완성선 끝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다리미질을 먼저 양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주고 난 다음에 창구멍을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다리미질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미질을 해서 왔어요.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이 창구멍을 이용해서 원단 겉으로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항상 창구멍을 뒤집으실 때는 구멍이 난 곳과 제일 끝부분에 있는 원단을 먼저 잡아당기시면 쉽게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힘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 뒤집었는데 내가 생각한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럴 때는 송곳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송곳을 할 때는 원단을 뜯으시면 안 되고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예쁘게 모양을 잡으실 수 있어요. 송곳으로 원단을 뜯듯이 하시면 진짜로 원단이 찢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얼추 모양이 잡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끝이냐? 아니죠. 구멍이 남아 있으니까 구멍도 마무리 하셔야 되고,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 가운데 쪽이 살짝 들어간 느낌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모양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가서 내가 박음질한 선에 맞게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원단을 빼서 다리미질을 예쁘게 해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다리미질을 해서 왔어요. 해서 왔더니 훨씬 아까보다 모양이 보기 좋아졌죠. 자, 여기 끝부분은 공구르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실 거예요. 미싱을 배우시다 보면 손바느질은 전혀 안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미싱을 하기 위해서는 손바느질은 필수입니다. 특히 공구르기를 하시면 모양이 훨씬 깔끔하고 예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티매트를 마무리하는 이 창구멍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공구르기를 해서 마무리 하시거나 아니면 맨 끝 사방을 다 상침해서 박아서 마무리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방법이 괜찮지만 초보자 분들께는 저는 상침하는 방법보다 공구르기 하는 방법을 더 권한답니다. 그럼 공구르기 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있으면 바늘 위에, 실 위에 바늘을 올리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감고 그대로 잡으세요. 그 다음 바늘을 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저절로 잡혀요. 다음 지금 보시면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야 깔끔하겠죠? 그래서 안쪽 아무 곳에나 상관없어요. 안쪽에서 찔러서 내가 박음질한 곳 바로 옆으로 이렇게 바늘이 나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매듭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요거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 그 바로 위로 이동을 해서 찔러주시고, 찔러서 옆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찔러서 옆으로, 그 다음 밑으로 바로 이동을 하셔서 또 옆으로. 그럼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동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요 바로 앞쪽으로 찔러서 옆으로 이동하고, 앞으로 찌르고 옆으로 이동하고. 요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익히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찌르고 옆으로, 다시 앞으로 가서 찌르고 옆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타로 그냥 쭈르르 가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도 해요. 익숙해지면 속으로 이렇게 바느질 하는 것도 재미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셔야 돼. 손바느질을 하면 이게 강도 조절이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잡아당겨줘서 평평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 매듭은 어떻게 해요? 매듭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것까지 바느질을 하신 후에는 매듭은 겉에 보이는 데서 그냥 지으세요. 보세요. 매듭을 보이는 곳에 놓고 이렇게 매듭을 졌어요. 매듭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실이 나온 구멍 최대한 가까이로 얘를, 내가 실이 나온 것 같다 하는 곳 가까이에 얘를 넣고 그냥 반대편 아무 쪽에나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러고서는 보세요.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쏙 하면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고 없어졌어요. 매듭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여요. 그럼 반대편으로 이렇게 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실꼬리는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티매트 한 장이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은 직선 받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티매트를 만들어 보았어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